제가 이 없기 때문에 좀 당황했던 것 같고 예상을 좀 못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영상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직, 지방직, 일반행정 합격자 김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양한 면접 준비 방법이 있는데 대영님은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인터넷 강의와 면접 스터디를 병행했습니다. 면접 스터디로 가상 모의 면접 연습을 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혼자 연습을 해도 물론 실력이 늘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표정이나 말 같은 게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다가갈지 혹은 부정적으로 다가갈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면접 스터디를 하면은 다른 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봐 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고 그 점을 듣고 나서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상 모의 면접 연습을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직 최종 합격자 발표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지방직 필기시험도 병행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직 면접 준비하는 거랑 지방직 필기시험 준비하는 거의 시간 비중은 어떤 식으로 두셨나요?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면접 준비를 하고 6시간 정도는 지방직 필기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 스터디가 없는 날에는 오전 시간이랑 오후 시간을 활용하고 그때 이제 지방직 필기 준비를 했고 저녁 먹고 와서는 집에서 이제 면접 준비를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터디가 있는 날은 오후에 보통 제가 스터디를 했는데 오전에는 지방직 필기를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면접 스터디를 갔다 와서 남는 시간에 지방직 필기 준비를 했고 만약에 너무 피곤할 것 같으면은 지방직 필기 시험 공부를 안 할 때도 있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게 봤을 때 경험과제, 상황과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5분 발표를 제시문을 받고 이제 작성을 하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면접위원분들을 뵈러 가는 건데 첫 번째로 경험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지원하고 가고 싶은 기관과 본인이 뭐 어떤 활동을 대외 활동이나 인턴이나 경험과제를 쓰는 칸들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거를 엄청 외우고 온 거라서 3분에서 5분 정도 작성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상황과제를 쓰는데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경험과제와 상황과제를 총 작성하는 시간은 20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서 경험과제에서 최대한 외워온 걸 토대로 시간을 줄인 다음에 상황과제 답변을 열심히 작성하시는데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과제는 외운 걸 쓰면 되는 거고 상황과제는 주제가 따로 주어지나요? 네, 제시문이 따로 주어져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 MZ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있고 빠르게 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원인과 대책, 문제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서 그 상황에서 어떠한 답을 도출할지 최대한 생각을 쥐어 짜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과제, 상황과제 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제출을 하시고 나서 본인의 그 조회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례가 오면 5분 발표 제시문을 쓰러 가고 5분 발표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제시문에서 공직 가치를 뽑아서 본인이 가고 싶은 기관에 우수했던 정책을 미리 조사해 놓고 정책이랑 그 제시문의 공직 가치를 엮어서 말하거나 공직 가치에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제시문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이나 민주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엮어서 말해주면 되는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면접을 봤을 당시 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련된 게 나왔었는데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서 신고했던 분들을 보호해주고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책임감을 노출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해냈던 대외 활동 경험을 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러이러한 대외 활동을 했는데 남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면접은 다대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면접장에 들어가셨을 때 몇 분 정도 같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국가직 면접의 경우에 두 분의 면접위원분이 들어오시고 지방직 때는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 명이 들어가서 면접이 끝날 때쯤에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4대1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국가직이랑 지방직 면접을 다 경험해 보셨는데 두 면접에 큰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가직이 1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면은 지방직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체감상 그 정도 걸린 것 같고 국가직은 뭔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하면은 지방직도 물론 예상 질문들은 준비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면접위원분들이 약간 변칙적으로 물어보시는 케이스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순발력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접 당시 실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내부 고발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내부 고발이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은 내부 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영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이 질문이 저도 많이 어려웠어서 딱 잘라서 내부 고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내부 고발이 불법이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오해를 해서 그게 아닌데 괜히 트러블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부정부패 예를 들어 횡령 같은 거에 대해서 불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좀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은 2차적으로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분위기나 반응은 어떠셨나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되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꼬리 질문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상사가 불법, 부정부패 문제를 일으켰을 때 본인은 내부 고발을 할 건지 라고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불법이나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사님께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고 자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직접 여쭤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사분께서 위법을 저지른 게 맞다면 하급자인 저 혼자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상부에 보고를 드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직뿐만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면접을 보게 돼도 항상 듣는 질문 같은데요. 조직과 개인 가치관이 충돌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라고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조직의 문화를 제가 바꾸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변화하도록 노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또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가치관이 충돌할 때 대처하는 법이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쉽지만은 않잖아요. 상사가 곤란한 지시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사가 곤란한 지시를 했을 때 그게 불법이나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한도 초과의 일을 시키더라도 일단 해보고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렇게 실행을 해봤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안 됐고 어떠한 개선점이나 뭔가 그 지시의 방향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봤다는 걸 말씀드리고 문제점이나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상사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을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제일 곤란한 질문이 따로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은 부처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냐고 여쭤보신 게 예상을 좀 못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좀 당황했던 것 같고 제가 관련 자격증은 없지만 또 관련 사기업에서의 경험이 있다. 이런 업무를 해봤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관 분들이 면접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따로 어필하고 싶은 거를 말씀하라고 다들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어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분간 어필할 기회를 줘볼 테니까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면접위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해당 부처에서 하는 업무에 관련 경험이 있고
있고 그 경험이 해당 부처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사기업 쪽에서의 이 경험도 있고 이런 제 경험을 통해 부처에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 결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발표 토론 연합 동아리나 복지재단에서 기획팀 홍보단원으로 대학교 때 이제 활동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조직에 대한 적응력도 이렇게 길러왔다. 어느 부서에 저를 이제 배치해 주셔도 이 적응력을 토대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이제 믿고 좋은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국가직 면접을 준비하고 계실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떨어뜨리려는 면접이 아니고 붙여주려는 면접이니까 침착하게 한 것들을 이제 토대로 준비하신 대로 답변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뿌린 노력만큼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합격생분과 함께 국가직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